자, 소윤이랑 둘이 해보자. 31분이니까. 자, 자, 소윤이. 이거 좋은 글씨는 지난주에 다 읽었지? 켜봐, 소리. 네, 소리 그냥 켜놔, 너는. 혼자니까. 네, 음, 그리고, 문단 쓰기, 문장 쓰기 했어? 잠깐만요. 일곱 문단 적었어요. 일곱 문단? 네, 문단이면, 성빈이 들어와. 자, 일곱 문단. 네. 성빈이 소리 나와? 성빈이 소리 나와? 말이 없어. 성빈아, 소리, 소리 안 돼? 들려? 너는 말할 수 있어? 말 못해? 자, 성빈이 숙제해 왔어? 이 주원 글씨 다 읽었지, 성빈이? 지난주에 다 읽었나? 이번 주에 다 읽었나? 저번 주? 왜? 수업. 응. 급한 거야? 엄마 씻어. 응. 자, 저번 주에. 오케이. 그 성빈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몇 문장 썼어? 두 문장? 쓴 거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자. 자, 소윤이 한자 다 외웠어? 네, 외운 거는, 네,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음. 성빈이 한자 다 외웠어?
하나도 안 외웠어? 성빈이 화면 켜, 화면 안 켜져? 네, 그래.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고사성어를 해봅시다. 고사성어 문제 1번.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소윤이 이거 뭐야? 저요? 응. 무슨 일이든 함께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아니, 고사성어 두 개. 고사성어요? 응. 어, 두 손, 고사성어를 어? 못 찾았는데? 고사성어를 못 찾았어요. 이거 못 찾았어. 네. 고장난명? 그렇지. 고장난명. 자, 자, 그 다음에 남의 말을 성빈이.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림. 네? 아니, 성빈이. 아,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아, 성빈이. 그쵸? 마이동풍. 그 다음에,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가지를 얻는 것. 저기, 소윤이. 일구양득? 일구양등? 그거 말고. 아닌가? 어, 성빈이. 어, 성빈이. 한 번의 노력을 두 가지 이루어도 일석이조입니다. 아, 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작다. 이걸 좀 크게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윤이 누가 할 차례지? 소윤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 서로 이해하고 동정함. 동병상련? 동병상련. 자, 성빈이 적에게 포위되어 공경에 빠진 상황. 네, 사면초가. 소윤이 세기의 경일기에 해당하는 고사성어. 의독경? 예, 우이독경. 성빈이 테러를 끊고 전력으로 싸운다. 세자. 배수진. 뒤에 물을 두고 싸운다는 얘기죠.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한다. 소윤이. 수수방관? 수수방관. 네. 성빈이 배가 흔들리는데 칼을 찾기 위해 배에 표시한다. 네, 각두구검.
자, 그 다음에 소윤이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 안하무인, 네, 아나무인. 성빈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점털기. 소윤이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친구에서 유래한 고사. 어, 중마고, 중마고. 성빈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곳. 떨어진다는 뜻. 네, 오비라. 소윤이 하루가 다르고 달라질 정도로 꾸준히 발전한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성빈이 하루가 다르고 달라질 정도로 꾸준히 발전한다. 일치월장. 소윤이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어 그림을 완성한다. 활용점정, 활용점정. 성빈이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선고마비. 자, 그 다음에 소윤이 실패한 후 다시 일어서는 것. 권토중래, 권토 중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는 뜻. 성빈이. 임기응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는 것. 소윤이. 역지사지요. 네, 역시 다시. 죽을 고비에 겨우 살아난다. 성빈이. 자, 일생. 예, 한자 쉽죠? 오케이. 여러분, 주어 글씨 이제 줄거리 다 알죠? 줄거리 내용 다 알고. 근데 이제, 청교도 문화라는 거를 알아야 돼. 그 당시에 청교도 문화가 뭔지 배경지식 공부하고, 우리 또 테스트, 해봅시다. 청교도 문화가 뭔지 해봅시다. 자, 미국의 청교도 문화에 대해서. 청교도란 뭔지 봅시다. 청교도 운동. 네. 청교도 운동의 특징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는 안 나오는 배경, 내가 해줄게, 저거. 나좀 재밌는 거 찾아야 되는데. 청교도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재밌는 거 찾아야 돼. 청교도인데 영국의 청교도인데 우선 이렇게 봅시다. 인디언과 청교도 이걸 봅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오케이.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막대한 부를 얻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영국의 메리 1세와 결혼하여 잉글랜드 왕을 겸했었고 포르투갈까지 병합했지요. 스페인은 가장 먼저 신대륙에 진출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당시 최강이었던 무적 함대를 앞세워 바닷길을 독점했습니다.
영국도 바다로 나가고 싶었지만 바닷길은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어 영국은 신대륙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죠. 메리 1세 여왕 때부터 꾸준히 해군력을 키워왔기는 했지만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기기엔 버거워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상선들은 멀리 중앙아메리카나 남미에서 물건들을 날라와야 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죠. 영국의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스페인 무역선들을 습격하여 금과 은을 약탈해 오곤 했습니다. 무적함대에 손이 닿지 않는 그 먼 신대륙까지 가서 약탈을 하니 스페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골칫거리가 바로 이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드레이크의 빼어난 항해술과 신출 귀몰한 전략을 매우 높이 샀고 파격적으로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영국 해군의 제독 자리에 앉힙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해적질에 열이 받아 있었는데 그 해적을 잡아서 넘기기는커녕 영국 해군 제독 자리에 앉혀놓다니 사실상 스페인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로 진출하는 영국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이 맞붙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은 영국 본토에 상륙 작전을 펼치기 위해 영국과 가장 가까운 칼레 앞바다에 함선을 집결시켰습니다. 스페인의 전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방심하고 있었죠. 영국군은 배에 폭탄을 가득 실어보내는 화공을 펼칩니다. 화공에 큰 피해를 입은 스페인 함대는 퇴각을 하던 중 태풍을 무려 3차례나 만나 대부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무적함대라는 이름치고는 너무 허망했죠. 스페인이 주도하는 대항해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고 영국은 이제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처음으로 북미 대륙 개척에 나선 월터 롤리경의 원정대는 북미 대륙 동부의 로어노크 섬에 도착합니다. 이 원정으로 영국은 사상 처음으로 신대륙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개척한 땅의 이름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왕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처녀라는 뜻의 단어인 버지니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정대가 로어노크 섬을 찾았을 때 로어노크 섬의 주민들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건물과 살림살이는 그대로인데 사람들만이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전투의 흔적도 없었고 심지어 시체는커녕 뼈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 북미 대륙 식민지 개척은 실패로 끝이 났고 신대륙 개척은 제임스 1세 왕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607년 드디어 최초의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임스 1세 왕의 이름을 딴 바로 이 제임스타운에 존 스미스 대위의 원정대가 도착했으나 곧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임스타운이 위치한 곳은 전염병과 해충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고 식량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곳이 사실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원주민 세력인 포우하탄 부족의 영토였다는 것이죠. 존 스미스 원정대와 포우하탄 부족은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원정대장인 존 스미스 대위가 포우하탄족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존 스미스와 원정대 일행은 원주민들의 땅을 침략한 죄로 포우하탄족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 족장의 딸이었던 포카혼타스가 나타납니다. 포카혼타스는 존 스미스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족장에게 존 스미스의 목숨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빌었고 족장은 존 스미스를 살려주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존 스미스가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쓴 내용인데 인기를 끌기 위하여 지어낸 내용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내용은 디즈니의 만화 영화 포카혼타스로도 각색되었지요. 물론 포카혼타스는 실존 인물로 정말 족장의 딸이었고 포카혼타스의 중재로 평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포카혼타스는 존 스미스 대위가 아닌 제임스타운의 담배 재배업자였던 존 롤프와 결혼했습니다. 존 롤프는 이 인연으로 원주민들로부터 좋은 담배 씨앗을 얻어 양질의 담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영국인들은 원주민들과 다시 전쟁을 벌이며 그들의 영토를 빼앗는 한편 담배 재배 농장 등 대농장을 만들어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를 얻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흑인 노예들이 동원됐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향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 강제로 끌려와 백인들의 배를 불려주는 일에 착취당했던 것입니다. 한편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고 개신교의 교리를 따르는 이들을 영국에서는 청교도라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은 면죄부를 파는 등 당시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성공회는 헨리 8세가 단지 가톨릭에서 교황을 없앤 것으로 보아 역시 반대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오로지 올곧은 신앙과 성경에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가톨릭 전통을 배격하는 종교개혁을 외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은 성공회만을 믿으라며 청교도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성공회가 국교로 공인되었으나 제임스 1세는 훨씬 엄격하게 성공회를 국교로 밀어붙인 것이죠. 성공회가 무엇인지는 영국의 종교개혁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 탄압을 참다 못한 청교도들은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생활 환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인이었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인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점점 영국 문화를 잃어가는 것이 서글펐거든요. 이에 청교도들은 누구에게도 탄압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 곳 신대륙으로 눈을 돌립니다.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향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메이플라워호와 이주민들, 이들은 훗날 미국 건국의 시초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신대륙으로 향하는 메이플라워호 안에서 청교도들은 서로 서약을 맺습니다. 영국 국왕의 신하임을 잊지 말고 신대륙에 내려서도 자기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로 만든 정치체제와 법률을 스스로 따라서 질서 있는 식민지를 만들기로 말입니다. 질서를 지키자. 그림이 바로 메이플라워호에서 청교도들이 서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메이플라워 서약은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정신이 남아 미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620년 12월 기상 악화로 인해 메이플라워호는 버지니아까지 가지 못하고 플리머스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의 겨울은 혹독했죠. 식량도 떨어지고 추위가 엄습한 상황 탓에 청교도들은 절반 가까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던 것일까요? 완파노아그족 출신의 스관토는 영국 노예 상인들에 의해 납치되어 영국으로 끌려갔다가 10년 만에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원주민이었습니다. 스관토는 청교도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얼어 죽지 않도록 지낼 곳을 찾아주었습니다. 또 스관토는 청교도들에게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알려주어 청교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스관토와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청교도들은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스관토에게 배운 대로 옥수수를 비롯한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였는데 농사가 아주 잘 되어 풍년을 맞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테지요. 청교도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원주민들을 초대하기로 합니다. 원주민들은 초대에 응했고 이것은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때 칠면조를 사냥해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함께 미국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신대륙 개척의 역사는 수탈과 침략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들끼리 평화롭게 모여 살던 원주민들의 땅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스페인이 쳐들어와 중남미의 여러 문명들을 멸망시켰고 다음에는 프랑스가 캐나다 쪽에서부터 차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들어온 네덜란드는 현재의 뉴욕 지역을 점령했고 영국은 버지니아와 플리머스를 차지했죠.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던 유럽 국가들 중 네덜란드는 영국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고 영국은 미국 동부해안을 차지합니다. 원주민들의 고향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땅 따먹기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자, 근데 2000년의 역사를 품은 섬나라 영국. 이곳의 초기 역사는 수많은 부족의 침입과 이주를 거듭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의 후예들. 그래서 그들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은 저항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청교도야. 근데 이제 영국 성공회나 카톨릭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핍박을 했어. 그래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 이제 그들이 미국의 조상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원래 조상들은 영국인들이 영국.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청교도가 이제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배경하에 이제 우리가 그 예, 좋은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좋은 글씨 자체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 있었는데 어, 자, 그래서 이 주원 글씨의 내용은 바로 그런 청교도들, 그죠? 청교도 사회의 미국 문학의 발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아주 극도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있었다 그랬죠. 자, 이제 줄거리는 알고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독서 퀴즈 데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 문제 줬죠? 지난번에도 문제 줬어요, 그죠? 단톡 요 문제 한번 쭉 읽어보면은 다음 주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아, 잠깐. 숙제 올려줄게, 숙제. 숙제 올려줄게요. 수고했어.